여러분, 이게 대출 진짜 만만치 않네요. 오죽했으면 패닉 대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패닉 대출. 패닉이라는 게 공황이라는 뜻이잖아. 공황. 공황이라는 것은요,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대출을 무조건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패닉 바잉이란 말을 부동산에서 썼잖아요. 이게 앞뒤를 따지지 않고 지금 집을 못 사면 못 산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집을 덥석덥석 사는 것을 말했거든요. 지금 대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용대출 전가액 보세요. 2조 8,820억 원입니다. 2조 8,820억 원. 그 직전주라고 이야기하나요? 직전주 일주일을 보면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4,679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몇 배예요? 6.2배입니다. 6.2배.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6.2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면 패닉 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패닉 대출로 읽힙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이걸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대출은 7.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가 2조 6,92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3,453억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7.8배가 늘어났습니다. 7.8배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출이 7.8배, 6.2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이건 시장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안 그래도 대출 때문에 불안해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지금 못 받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거 여러분, 결국 가수요가 폭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아마 계속해서 가계부채는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출 절벽, 패닉 대출은요, 전방위로 확산되는 그런 지금 모양새예요.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소득의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률적으로 5천만 원으로 묶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을 묶겠다. 그러면 직장인들의 비상금이 사실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일률적으로 5천만 원으로 묶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 오죠. 충격 옵니다. 충격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요,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 많이 해요. 금리 인상해서 대출을 더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관치금융이거든요.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결국 시장을 망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시장 망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지금 신용대출 제한 중입니다. 신용대출. 이미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중단했지요. 전세자금대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신용대출까지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난리가 날 일이죠. 여기다가 국민은행도 신한은행도 우리은행도 다 동참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마이너스 통장도요.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미 농협은행이나 신한이나 우리나 하나은행은 제한 중입니다. KB국민까지도 이제 9월 중에는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쓸 돈도 막겠다는 이야기예요. 쓸 돈도.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대출 받아서 버텨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재약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거를 다 따지면요. 지금 국민들은요. 이 막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막차를 놓치면 이제는 대출도 못 받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빚내서 빚을 갖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을 못 갚으면 안 되니까 먼저 대출을 빌리겠다. 가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돼요.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못 움직일 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못 움직일 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정책으로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정책으로서. 이게 일반적인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내가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수요자든 수요자대로 규제하고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규제하면요. 시장은 망가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짝이 났는데 지금 이게 금융시장도 지금 박살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융시장도. 여기에다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물가도 그렇잖아요. 물가 정책도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정책, 여기에 일자리 정책, 금융 정책, 그리고 물가 정책까지.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광해 통화량이 3,188조인가요? 엄청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3,188조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요.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돌아간다면 저는 점점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로 몰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만큼요. 지금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눈을 완전히 부릅뜨고 아주 유심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위기가 오는지 어디서 터질지 제가 파수꾼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못 잡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